44쪽이 폭리행위죠. 줄여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 지워져 버렸네. 예. 지금 여기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목적에서 확, 가, 적, 사. 사회적 타당성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적 타당성. 여기에 이제, 인, 사, 개, 동, 생, 이, 도, 폭리.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지금. 그렇죠? 폭리. 그러면 이게 103조예요. 이게 몇 조예요? 104조. 그러니까 폭리행위는 자, 103조 예시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 계란을 보면 여기는 뭔 자예요? 여기는 뭐예요? 노른자예요. 그럼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특별법, 지위. 여기는 일반법이고, 이렇게 나눈다면, 왜 두 개가 들어가냐면, 자, 103조 위반에서는 전환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환이 돼요.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불법원인 급여에서, 왜냐하면 103조는 사회질서 위반은 혼자 위반했어요? 둘이 위반했어요? 여기서는? 계약에 의해서 위반해 둘이 위반했잖아요. 근데 폭리에서는 폭리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특별법 지위예요. 그러면 자, 폭리행위가 되려면 자, 첫 번째 객관적으로 그냥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이다. 불균형. 그러면 여기 사례를 볼게요. 갑의 X 임야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시장 가격 시가가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 10억. 이 10억짜리를 을이라는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 중개업자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1억에 판 거예요. 1억. 그리고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지금 1억에 지금 10억짜리를 산 거잖아요. 잘 샀어요? 잘못 샀어요? 아니, 보자고요. 갑의 임야 10억짜리를 매수인 을이 1억 주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했다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니까요. 엄청 잘 샀죠. 민법을 공부 안 했을 때는 정말 잘 산 거예요. 이 사람 잘못 판 거고. 근데 민법을 아는 사람들은 잘 샀어요? 잘못 샀어요? 똑똑해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죠. 왜냐하면 자, 이거 보세요. 객관적으로 10억짜리 1억에 한 거는 불규정인데 그냥 불규정이 현저한 불규정이요? 현저한 불규정이죠. 그럼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이면 소유권은 다시 누구한테 복귀가 돼요? 갑에게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대금 1억 줬다 그러면 찾아가 못 찾아가? 못 찾아가. 왜? 폭리자는 반환 청구 안 되거든. 그래서 갑은 1억 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만에. 그걸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요. 현저한 불균형은 자, 추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해자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입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이야기는 제3자 시각에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둘이 보는 거예요. 피해자 보고요. 폭리자 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자는 자, 궁박. 궁박은 그 깊이 궁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경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경험.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에요,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 특정 영역이라는 얘는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셋 다 갖춰야 돼. 셋 중에 하나면 돼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폭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요 상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족하고, 알고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용의사. 이용의사. 폭리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충족이 되면 유효, 무효? 무효.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렇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자,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환은 돼요, 안 돼요? 유일하게 전환 된다고, 무효행위 전환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거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자, 부채소의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부채소가 뭐예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효력이 있다, 없다? 예, 사회질서,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 사회질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효력이 없다, 그래야죠.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적용. 적용 안 되는 경우. 자, 경매 적용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보세요. 경매도 10억짜리 부동산 1억에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궁박하니까 지금 나왔을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이런 상태에 빠진 걸 알고 이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요? 경매는 매도인이 누구예요? 경매는 매도인이 누구요? 저당권자가 매도인이요? 저당권자를 대신해서 누가 팔아주는 거예요? 법원이 팔아주는 거예요? 법원이 매도인이요? 그러니까 여기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지. 그리고 요것이 안 되니까 경매는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행위, 증여. 증여나 기부를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싸네 비싸네 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 판례에 나온 거 있어. 뭐 당연히 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종중회의에서, 자, 지분에 관련돼서 요거 종중회의도 요거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촌계, 어권 포기, 어권 포기. 요것도 이 두 개가 최근 판례니까 이게 개입이 된 거니까 이걸 조심하시고. 요거는 아직 우리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어. 뒤에 보인가요, 이거?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거 우리 한 거 지금 다 동영상 찍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반복해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활용 많이 하세요. 뭐 동영상 많이 활용하시라고. 뭐 PC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고 PC로 봐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폭력이 그냥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자, 이쪽으로 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사회적 타당성까지. 근데 하나 빠진 거 있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43페이지 보면 그 가로 5번에 대리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한 사람이 본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러면 제3자 시각에 봤을 때는
본인하고 대리인은 다른 사람으로 봐요? 같은 사람으로 봐요?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어도 본인이 몰라서 상관이 없어요. 다 동일하게 봐버리니까. 똑같이 적용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폭랭이 넘기시고, 그러면 의사표시 가기 전에, 자, 요거 이제 지우고, 약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문제 들어갈 건데, 문제 풀 건데요. 그 다음에 당사자 목적 뭐가 있습니까? 의사 표시가 있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뭐하고? 일치하고,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쵸? 이게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 자, 특별적 효력 요건은 어째요?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자,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고?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고, 요것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부로 했다면, 조건이 뭐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기한부로 했다면, 기한이 뭐 해야 되고? 도래가야 되고, 자,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했다면 뭐까지 얻어야 되고?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요, 특별적 효력 요건이요? 특별적 효력 요건. 요거는 일반적 효력 요건.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갈게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항상 우리가 앞전 파트에서는 빈출지문 풀었지만 여기서는 이 기본 문제 풀 거예요. 뒤에 보면 항상 단원이 끝나면 예상 문제하고 기출 문제가 있다고. 여기 문제들이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문제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문제다. 그러면 자, 문제를 어디를 보냐면 첫 번째 단원에서 문제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자, 27페이지 봐보세요. 27페이지. 다음 중 1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니까 저당권 설정이네요. 그러면 이전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예요? 설정적 승계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우리가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고요. 승계 취득이 있고요. 승계에는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은 특정, 뭐가 있어요? 포괄. 그래서 다 넘겨주면 이전적, 매매는 이전적이고, 설정적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뭐 지상권 설정. 이게 좀 설정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번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보세요. 저당권 설정. 설정적 이전적이 아니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1번 답이요. 28회 때 이렇게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포기는 두 개요. 상대방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 소유권이나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 제한물권 포기나 공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거였어. 그 다음에 자, 승낙 연착의 통지. 있는 사실 알려준 거잖아요.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원시 취득. 그쵸? 그 다음에, 자, 최고는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의사란 놈이 거만해서 최고로 거절을 잘해요. 그랬다고. 그래서 1번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 작년에 나왔던 거 보세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죄포잖아요. 유언이나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 포기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1번 취소. 1번은 취소에 동그라미 해야지. 상대방 있잖아요. 추인. 상추 먹고 취해지면 추인이 상대방 있잖아요. 동의 있잖아요.
자, 해제도 상대방 있잖아요. 그러나 유증은, 유언이나 유증은 상대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1번 문제 나왔다는 이 문제가. 1번 틀려보면 어째요? 아예 그냥 자신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뒤에는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1번을 딱 풀고 나면 뒤에 문제가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3번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거는 뭐예요? 물권행위 찾으면 되잖아.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저당권 설정에는 물권행위요, 채권행위요? 5번 물권행위잖아요. 의무부담이 안 남는 거 물권행위, 의무부담이 남는 거 채권행위. 근데 채권행위에서도 채권 양도나 채무 면제는 의무부담이 안 남으니까 준물권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1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4번 문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자,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도 있고요. 특별적 효력 요건도 있어요. 네, 그럼 보자고. 1번. 자, 대리행위에서 대리권 존재네. 대리권 존재네. 그럼 뭐예요? 특별적 효력 요건이죠. 1번은 맞죠? 효력 요건이 아닌 거 했으니까. 1번은 대리권, 특별 효력 요건이잖아요. 2번은 정지 조건부 조건 성취. 자, 특별 효력 요건이네. 자, 3번에 농지거래, 이거는 들어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적법성. 적법 있잖아요. 일반적 효력 요건이네. 그 다음에 자 5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얻는 거 특별적 효력 요건이네. 그쵸? 그럼 농취증 하는 거는 그냥 첨부 서류에 불과할 뿐이에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농취증 없어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라니까. 단지 등기만 안 돼. 첨부 서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등기하려면 농취증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럼 농취증은 누가 만들어줘? 읍면장이 만들어줘. 앞으로 내가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제출하면 그걸 확인하고 농취증 만들어준다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에서 뒤에 또 문제를 풀어야지. 네. 자, 48페이지 문제 보자고. 48페이지.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어. 자, 목적이 화가적사요. 요거 엄청 설명한 거요. 자, 봅시다. 틀린 거 그랬어. 자, 1번. 법률행위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 일단 무효이겠지. 그러나 판례에서 없어요.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확정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본다는 게 최근 판례라니까. 그럼 1번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자, 2번은 계약이 체결된 후 건물이 전소가 돼버렸어요.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고.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다음날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린 게 전소란 이야기.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요. 그러면 기책사유 있어, 없어? 그런 건 따질 필요 없이 후발적 불능 무조건 유효지. 원시적 불능 무효고. 유효고 채무자의 기책사유 있으면 채무불량으로 해서 해제 가는 거고. 기책사유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래야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요, 효력 규정이요? 단속 규정이잖아요. 자, 위반해도 유효로 간다고. 단속 규정이니까. 대신 뭘 받아? 처벌 받아. 그래서 국립호텔 갔다 와야 돼. 몇 년 동안?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어. 가볼 만할 것 같아. 나는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서 못 가고 있어. 그러잖아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나올 때 돈도 주지. 그 노역하고 그러면 돈도 주잖아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니까 무효는 아니다. 유효다 그 말이에요. 유효로 하고 처벌받잖아요. 그 다음에 4번도 자 주택의 전매행위.
그러면 토지주택공사 등이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이 그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비싸게 공급해,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8년 안에는 팔지 마라. 싸게 팔수록 기간이 긴 거야. 뭐 10년 안에 팔지 마라.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주면은 그때까지 지켜 꼭 중간에 팔아먹어 버려. 중간에 팔아먹으면 돈이 급하니까. 이게 중간에 팔아먹으면 우리 전매 제한이라고. 전매 제한 위반한 거는 단속 규정이니까 일단 유효로 하고 대신 처벌을 받아. 그 사람은 다시는 주택을 안 줘, 이제. 그게 전매 제한. 중간생략 같은 경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은 유효, 무효. 가능, 불가능. 불가능으로 판단할 때 물리적, 과학적, 기술적으로 판단해? 아니면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사회 통념적으로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2번만 빼고 나머지 다 맞아. 지금 정리가 되잖아, 우리 했던 거. 이렇게 문제로 정리를 해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 안 풀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효력규정이 아닌 거 그랬어. 자, 요것도, 작년에 나왔고, 그 작년에 나왔구나. 32회 때니까. 자, 중간생략되기는 효력규정이요, 단속규정이요? 단속규정. 자,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쌍방대리. 단속규정, 효력규정. 공인중개사가 초과수수료를 받는 건 효력규정이고, 무등록 중개업자도 효력규정이고,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단속규정이라니까. 처벌만 받아. 이게 2번도 지금 단속규정이잖아요. 3번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어. 이건 효력규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겠어요? 효력규정이 아닌 거 하니까 기억, 니은 효력규정이 아니잖아요. 3번이 효력규정이잖아요. 중개수수료는. 이것도 1번 문제였어. 그 작년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아닌 거 그랬어. 자, 과도하게 중한 유약벌. 아까 돈 못 갚으면 손목 자르기로 했잖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도박자금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 동기불법이죠. 금전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도박자금을 하기 위해서는 103조 위반이 돼서 동기가 103조 위반이니까 동기불법에서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그 이 사람이 하루 일당이 통상 경비가 50만 원이요. 근데 이렇게 증언을 써주면 요청한 사람이 500만 원을 주겠대. 그런 거 당연히 없지요. 제대로 진술하겠어? 이 사람 유리하게 진술해 주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4번에 공무원은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무원 청탁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잖아요. 4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 설정했네. 이거는 사일수 위반이요, 사일수 위반이 아니요. 자, 강제 집행 면할 목적, 이걸 언더라인 해줘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 때 꿀팁인데요. 사회적 103조 위반 아닌 거 딱 5개가 있어. 그건 딱 외우시오. 103조 위반이 아닌 것. 이렇게.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뒤에 문제 볼 필요도 없어. 처음에 1번이 강박. 자, 2번은 강제 집행 면탈. 뒤에는 무시하고 이것만 찾으라고, 이것만, 이 단어만. 강제 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 근저당 했다. 그건 뒤를 보지 말고 이것만 보라고. 103조 위반은 아니야. 무효이긴 해. 허위 근저당이니까. 그렇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라고. 세 번째. 자, 조세 포탈. 하기 위해서 부동산 명의 신탁 이렇게 나왔다. 위반 아니야. 조세 포탈. 강박, 강제집행 면탈, 조세 포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부동산
명의 신탁도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그냥 적법에 반해서 무효일 뿐이라. 다섯 번째. 뭐, 투기하는 게 있잖아요. 투기. 이 다섯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3번 문제에서는요, 강제집행 면탈 있잖아요. 103조 위반 아니에요. 그럼 4번 보실게요. 27회 때 나왔던 거. 자, 반사일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쵸? 그러면 기억본에 보면 꽂히는 단어가 뭐예요? 강박. 사일서 위반 아니잖아요. 자, 니은번은 뭐예요? 꽂히는 게. 군저당이 무시하라니까. 강제집행 면할 여기 5개 써줬잖아요. 강제집행 면할 목적.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 회피 조세 포탈.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닌 거 경린 디귿이 아니요. 그럼 니을은 어째요? 배임행위의 적극가다. 전형적인 이중매매 사일수 위반이잖아요. 자,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5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뭐 했어? 팔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가담 언더라인. 반갑죠. 적극가담 나오면. 그러면 이중매매에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중매매에서 무효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하고 제1매 그 다음에 중도금 이상 받은 거고요. 자, 병하고 제2매 원칙은 유효, 외적으로는 무효. 근데 적극 가담이란 말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자, 무효면 이제 물론 병 앞으로 등기가 됐겠죠.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취득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번.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사이는 어찌?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을은 병에게. 을하고 병하고 무슨 계약 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을은 자, 중도금까지 줬으니까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하고 갖다 놓고 이전 등기 청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는 병한테는 직접 안 됩니다. 그러면 대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는. 대위는 맞아요. 직접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을 대위해서 자,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해놓고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죠? 이건 되네. 그 다음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라면 자, 병이 얼른 팔아버렸어. 정한테. 전매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에 팔았어요? 2억 줬으니까 본전 찾으려고 얼른 2억에 줘버렸다고. 그리고 등기했다고. 그리고 얘가 선이라고 나온다고. 무과시로 나온다고. 그리고 취득에 못해. 얘가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여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취득한다고 해서 틀렸어. X. 그 다음에 5번. 을은 갑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을은 갑병사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해요, 못해요? 채권자 취소권 돈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긴 돈이요, 이거 물건이요. 물건이니까 안 된다고. 채권자 대입권은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고. 돈이 아니니까. 금전에 한해서만 채권자 취소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 그랬어. 자, 경매는 적용되지 않죠.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전환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 폭리행위에서 전환 된다고 아까 그 설명 안 했구나. 아까 10억짜리 얼마에 팔아? 1억 팔았잖아요. 근데 을이 깨달았어. 이제 1억을 날린다는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9억을 챙겨가지고 갑한테 가서 엄청나게 빌었다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갑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 9억을 받고. 그러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사일서는 103조는 전환이 안 되는데 104조는 유일하게 전환이 된다니까.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에 맞는 질문이요. 자, 4번.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고. 그럼 공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103조나 104조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왜 그러냐면 아까 폭리액이나 이런 경우 있어. 처음에 시가가 10억짜리였어. 근데 그 지역에 무슨 그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0억짜리가 1억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니까. 부동산 경기변동 위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폭리액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 폭리액 따지면 계약 체결실 기준으로 해야 된다.